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북한 핵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할 자격을 갖춘 최초의 한인 민주당 연방 하원 의원이 탄생했습니다. 지역구가 뉴저지인 앤디 김 당선자는 뉴저지주에서도 첫 번째 아시안계 연방 하원 의원이 됩니다. 36살의 앤디 김 당선자는 부시와 오바마 대통령 시절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관한 자문으로 일했고 공화당 현역 의원과는 반대로 헬스케어 법을 지지해서 당선됐습니다. 연방 하원 의원으로서는 무기위원회에 소속돼서 북한 핵 사태 해결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영킴 연방 하원 의원 후보는 민주당 후보보다 약 100표 앞섰습니다. 영킴 후보와 같은 공화당으로 대세가 기운 미미 월터스 하원 의원, 민주당의 부정선거 의혹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국에서는 증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고 LA타임스는 두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 전술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진 것은 투표할 자격 없는 사람이 자동차 안에서 여러 번 옷을 바꿔 입어가면서 부정투표를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초당적 수감과 선고 개혁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유세 때와는 180도 다른 결정으로 아버지가 탈세 등으로 수감 생활을 했던 사위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과 백악관 사이의 기자 출입증 박탈, 고소에 대한 첫 번째 법원 판결이 곧 나옵니다. 팍스뉴스가 CNN을 지지한 뒤 전국 기자클럽과 많은 언론사가 CNN을 지지합니다.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북한의 지하 핵시설에 대해 전략문제연구소 책임자가 포린 팔러시와 인터뷰했습니다. 애틀란틱 카운슬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새겨들어 둘 만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에서는 곧 85세에서 94세까지의 인구 붐을 겪게 됩니다. 어디서 누구의 도움으로 살아갈지가 이슈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에서 세월이 오래 지났네요. 김창준 연방 하원 의원이 캘리포니아주에서 공화당으로 의원으로 당선돼서 활동을 하다가 결국 끝은 나빴습니다. 이제 선거자금법 위반으로 의정 활동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고 이번에 중간 선거 결과 처음에는 영킴 후보가 민주당 후보보다 앞서갔으나 이제 날이 갈수록 추가 개표를 할수록 점점 표 차이가 줄어들어서 지금은 이제 100표 조금 넘죠. 영킴 후보가 아직 앞서가고는 있습니다. 선거는 다 끝나봐야지 아는 일이지만 흐름 자체는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 유리하게 돼가는 것 같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보다 저희 방송국이 로스앤젤레스에 본사가 있기 때문에요. 미국 각 지역에 지사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뉴저지 쪽에서 36살밖에 되지 않았고 여러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연방 하원 의원에 현역 의원을 물리치고 당선됐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에서 코리안 아메리칸에게도 빅 뉴스지만 대단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앤디 킴 후보요. 앤디 킴 후보의 부모의 이민 과정 그리고 어떻게 공직 생활을 하려고 결심을 하게 됐는가 아주 작은 두 아이의 아버지거든요. 사진이나 텔레비전에서 보면은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젊은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또 그의 지금까지의 경력으로 볼 때 분명히 북한 핵 문제를 푸는데 이미 자격이 갖춰져 있고 본인이
무기위원회에 소속이 돼서 그런 일을 하고 싶다고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민주당의 앤디 김 젊은 연방 하원 의원 당선자가 미국을 위해서도 한국을 위해서도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를 마련하면서 뭐 말 그대로 뉴저지주에서도 스타가 됐습니다. 또 그 지역구 자체가 제3지구인데요. 한인들도 뭐 거의 몇백 명 정도밖에 살지 않는 지역이고 당선 그 소감을 얘기하고 할 때 보니까 거의 그 다인종이었습니다. 앤디 김 I 당선자. am proud to announce that we have won this hard. 네, 어린이도 많았고 그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인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네, 사람들이 말을 계속 이어가지 못할 그럴 정도로 계속 그 축하를 하고 박수를 치니까. And a privilege to be the next congressman of the New Jersey Congress. 본인은 선거 캠페인을 할 때 시작부터 이 선거는 사람에 관한 것이다. 패밀리,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 뭐 그런 여러 가지 명예에 관한 것이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이룬 것이 자랑스럽다. 뭐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루었다는 것 강조하면서요. This, from the very beginning, was always about the people. It was all about what we wanted to do for our families, what we can do for our communities, making sure that we have a voice in Washington that looks out for all of us. That is what this has been about. We have run this campaign with integrity and honor. I am so proud of what we've accomplished. I am so proud of what we built. 그리고 지금은 미국의 그 어느 때보다도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 지금 필요한 것은 새 시대의 지도자. 그래서 미국의 문제를 풀고 당파 싸움에서 포커스를 두는 것에서 벗어나고 굉장히 분열된 이런 것을 고쳐야지 된다고 말합니다. This is such a critical time for our country. And what we need right now is a new generation of leaders that step up, serving the American people. Focus on what's best for us, our families, our country. Then moving past this partisan gamesmanship and hyperpartisanship. Healing these divisions that are out there right now. That is what I promise you. I will be part of that new generation of leaders that are going to step up. 네, New Generation of Leaders에 속해서 새 세대의 지도자, 뭐 나이상으로나 여러 가지가 다 새 세대의 지도자로 누가 봐도 볼만하죠. 약속한다고 했습니다. 정치에서의 지금 정말 험한 여러 가지가 다시 원래의 그 공손함 같은 것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본인은 일할 것이라고 I 했습니다. promise you, I will serve with honor and integrity, doing what we can to make sure that we restore civility to our politics. That we can have leaders in Washington that can rise up to the challenges that we face right now. 네, 이게 이제 그 코리안 아메리칸뿐만이 아니라 미 전국적으로 굉장히 그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가 지금 뉴저지주에서도 인구 분포로 그 연방 하원 의원 숫자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는 53명이고 뉴저지는 11명인데 유일하게 뉴저지주에서는 이제 공화당은 1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번에 선거로요. 크리스 스미스라는 한 사람이고 지금 그 앤디 김 당선자가 본인이 그 당선될 수 있었던 것도 현재의 공화당과는 다른 정책을 가지고 그 나가서 그런데요. 이제 뭐 물론 그 국가 안보에 대해서 부시 대통령 시절에는 조금이에요. 뽑기도.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는 이제 본인이 그 여러 그 군사령관들과도 일하고 백악관에서도 자문을 하고 했는데
그 상대인 그 현역 의원, 그 팀 메가서 의원은 세금 감면을 지지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굉장히 그 가까운 입장에서 더군다나 지역마다 또 그 계층마다 그 오바마 케어, 어퍼러블 케어 액트 지금 그 헬스케어 법은 좀 다르게 적용돼서 어떤 분들은 아직 불만도 있으시고 어떤 분들은 지금의 어퍼러블 케어 액트 때문에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뉴저지주에서는 그 어퍼러블 케어 액트를 공화당의 현 의원이 많이 그 반대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없애버리는가 그렇게 그 포커스를 둘 때 바로 이 앤디 김 후보는 본인이 나중에 어제 그 여러 언론과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All about 헬스케어로 나는 승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그 뉴저지주에서도 지금 그 현 의원에게 따지고 드는 유권자들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내가 헬스케어 업계에서 일하는데도 내 아내가 40세 때에 암 때문에 결국은 숨지고 말았다. 그런데 왜 헬스케어 법을 없애려고 하느냐 하는 그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My wife was diagnosed with cancer when she was 40 years old. If I lose my job, we can't afford Cobra. We can't afford to get private insurance. I work in healthcare, sir. It is complicated. The only one that doesn't believe that 바로 it's 이제 complicated. 이 내용이 이 남성이 이제 뭐 직장을 잃고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보험에도 개인 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게 되고 이런 문제 내가 헬스케어 분야에서 일하는데도 하고 따지는 것을 앤디 김 후보가 선거 캠페인에서 가장 많이 인용을 했었던 비디오 가운데 하나거든요. 바로 I never 이렇게 thought that I 말합니다. would run for Congress, but I also never thought that my representative from my home district would lead the charge in taking away health care from millions of Americans. 한 번도 정치에 나간다고 생각해 봤던 적이 없는데 우리 이 뉴저지에서 정말 그 헬스케어 문제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하는 그런 것들도 본인이 잘 그 경험하지도 못했었다. 뭐 이런 얘기도 그 했고요. 자, 이 뉴저지주에서 오래 자랐습니다. I grew up here in Marlton. My first home was just down the street from where I live right now. What drew me into this is the exact same thing that I felt in 2003 when our country was going into war in Iraq. 2003 그 지역 몰튼이라고 했죠. 그 지역이 이제 좀 그 학군이 좋아서요. 이 어머니 아버지가 한국에서 아주 어렵게 사시다가 미국에 오셔서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어서 퍼블릭 스쿨을 나왔는데 그런 곳에서 쭉 자라서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도 멀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그 하고 있고요. 그 2003년도에 부시 대통령 시절에 내 나이 또래의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것, 그것을 보면서 처음으로 정부 내부, 외부에서 함께 일을 해야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중동 전문가가 됐다고 말을 합니다. Seeing my government sending people my age out to Iraq, it was the first time that I started to speak out. We need to have champions, both inside and outside of government, working together for common cause. I ended up spending 인사이드하고 아웃사이드 정부에서요. 그게 공통적인 목표를 가지고 함께 일하는 것을 굉장히 그 앤디 김 당선자가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모의 스토리도 이번에는 뭐 그다지 길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버지가 고아원에서 자라셨는데도 박사가 되셔서 과학자가 되셔서 암과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는 분이 되셨고 어머니도 시골에서 자라셨는데 간호사가 돼서 지금 뉴저지 남부에서 많은 사람을 그동안 도와왔다 하는 본인의 이민 스토리도 유권자들에게 많이 말을 했습니다. what my parents have gone through is a story that many people in this country know. It's a story of parents that are willing to put everything on the line for a better life for them as well as their kids. Seeing my kids, I want to give them everything I can.
부모가 자녀인 그 앤디 김 그 당선자 자신에게 그렇게 모든 것을 해주려고 했듯이 본인도 마찬가지로 자녀에게 해주려고 하고 그런 것 자체가 이제 그 공공봉사다 그 서비스라는 공공봉사라는 부분을 많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책임과 또 그 본인이 봉사하는 사람들과의 커넥션. Service is not just a job, it's a way of life. It's how I understand my responsibility and my connection to the people around me. And that has pushed me to a life of public service and ultimately running for Congress. 결국 그 하원 의원까지 출마하게 된 것이 이 서비스라는 것이 그냥 하나의 잡이 아니라 the way of life. 살아가는 그런 그 길, 그리고 그 길을 본인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출마를 했고, 결국은 그 당선이, 됐다 하는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로서는 이 기쁨을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러나 행동으로 더 나은 곳으로 우리 그 부모의 세대가 그랬듯이 미래에 그런 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하겠다면서 여러분이 강한 게 저의 강함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이 저의 그 좋은 모든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Words right now can't express to you what is going on through my mind right now. But what I promise you is it's going to be more than just words. We're going to make sure we get to action and be able to do what we need to right now to move our country on a better path. Your strength is my strength. My strength is yours. And today, we have built something that is going to build a better future for all of us. Thank you, everyone. 네, 모두를 위해서 더 좋은 그 미래를 위해서 이제 함께 일하자 하는 그런 내용을 앤디 김 뉴저지 그 3지구에서 한인으로서 민주당으로서는 최초로 당선된 앤디 김 당선자의 얘기였습니다. 네, 이분은 당선자가 뭐 공부도 많이 했고요. 원래 그 캘리포니아주의 캘리포니아 그 인스티튜션의 그 딥 스프링 칼리지라는 곳에서 2002년부터 2004년도까지 공부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에 갔죠. 정치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가 2004년도였는데 그리고 나서는 그 로드 장학금으로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국제 그 관계의 그 박사를 했고요. 테러리즘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나 이런 사령관들에게 민간인으로서 군 리더에게 자문을 해서 결국은 그 국방부에 갔고 국방부에서부터 이제 오바마 시대에는 백악관까지 가서 이제 자문을 하게 됐는데 일단 그 젊고요. 아직 그 마음이 굉장히 좀 그 따뜻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이제 충분히 경험이 있는데 본인이 게다대고 무기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충분하게 무기위원회 소속 의원이 되면은 일반인들이 그 접하지 못하는 정보 같은 것도 많이 그 접하는 사람이잖아요. 해서 북한 문제에 관여를 하고 기여를 하고 싶다고 하니까 굉장히 그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도 또 미국으로서도 아주 그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그 보석과 같은 연방 하원 의원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잠시 뒤에는요, 그 영킴 후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전해드리고 사실은 13일부터 그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영킴 후보가 그 민주당 후보를 이제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공격하는 내용을 그 보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과 똑같이 영킴 후보와 미미 월터스의 현역 의원 지금 지고 있죠. 민주당 후보에게 뭐 거의 4,000표 정도 지고 있던데 이 두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술을 쓰고 있다고 굉장히 그 비난조의 기사를 실었거든요. 선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표가
몇 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많은 표라고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보도를 하고 있는데 많은 표가 남아 있고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되든지 항상 그 다음을 기약을 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될지 제가 오늘 아침에 영킴 후보의 트위터도 보고 했는데 잠시 뒤에 이 문제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잠시 전에 음성 조금 들어보신 그 36살의 한인 최초의 민주당 연방 그 하원 의원 당선자 앤디 김 당선자. 젊으니까요 굉장히 싱그럽습니다. 싱그럽긴 한데 또 과격하지는 않아요. 상대 그 현역 의원이 그 58살이었는데 그 58살 그분이 원래 그 헬스케어를 없애야지 된다 하는데 앞장섰었는데 본인이 헬스케어 그 건강보험회사의 CEO로 일을 했었던 그 사람이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사실은 사람이냐 또 그 핏줄이냐 정책이냐 이런 문제가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미국에서 정치를 선거를 치를 때마다 항상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죠. 일반 분들도 그렇고 저희 뭐 방송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 앤디 김이라는 민주당 그 당선자가 나왔기 때문에 항상 어느 나라이건 정권은 영원하지가 않죠. 그리고 우리는 이민자이기 때문에 그냥 아메리칸이 아니라 코리안 아메리칸이니까 항상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정권이 바뀔 때에 한국에서 이런 걸 알아주는지 몰라주는지는 모르지만 모든 여러분들께서 조국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잖아요. 가장 좋은 것은 민주당 의원도 있고 공화당 의원도 있고 지금 민주당 의원이 있으니까 또 공화당 의원도 있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정말 그 퍼스널한 게 아니라 policy 정책을 그 선택을 했어야지 되는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 앤디 김 당선자에 비해서 영킴 후보의 경우는 제가 그 민주당 후보와 시스네로스 후보와 토론회 하는 것도 여러 번 봤는데 굉장히 그 I'm a fighter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주 그 강하게 또 서로 토론하다가 막 차고 들어가기도 하고 해서 그 토론 진행자가 내가 한 번도 이런 것을 컨트롤을 못한 적이 없는데 내가 오늘은 그 컨트롤권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는데요. 현재는 100 몇 표죠? 아무튼 약 100표 지금 그 시스네로스 후보에게 앞서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앞서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슈가 마찬가지로 이민이랑 헬스케어가 많이 됐었는데 영킴 후보가 그 헬스케어는 본인도 그 자녀를 키우는 엄마로서 병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또 뭐죠? 그 나이가 26살 아래는 부모 그 헬스케어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거는 지키지만 뭐 다른 것은 개혁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시스네로스 그 후보는 민주당 후보는 나는 우리 부모님이 그 건강보험 없었고 멕시코 그쪽으로 약을 사러 갔었고 이런 것도 많이 겪었다. 내가 여기에 나오게 된 게 건강보험 헬스케어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정책 차이가 있어서 앤디 김 후보는 헬스케어를 가장 위에 두고 끝까지 가지고 가서 승리를 했고 영킴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100표 정도 앞서가고 있습니다만 공화당이라는 이유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과 이 헬스케어가 이제 그 영킴 후보가 그 선거 운동을 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웠으리라고 짐작은 하고요. 그리고 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굉장히 많은 표가 남았다고 했는데 얼만큼인지 몰라요. 처음에 수요일 날 우리가 15만 표 조금 넘는 데서 지금 거의 20만 표까지 왔거든요. 그리고 선거 전에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는 약 22만 표 하는데 22만 표가 더 될지 덜 될지는 아직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편 투표의 특성상 그리고 제가 구태여 말씀드려야지 되는가 해서 홀드하고 있었는데 오늘 뭐 LA타임스가 보도를 했으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는 굉장히 이 내용을 13일 날 자세히 전했었어요. 영킴 후보와 그 시스네로스 후보 간의 뭐 이런 문제 그리고 이제 특히 영킴 후보가 트위터를 통해서 아니면 그 실제로 그 주장을 하는데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영킴 후보와 미미 월터스 현재 공화당 45지구 상대 민주당 후보
법대 교수죠. 같이 여성입니다. 지고 있습니다. 몇천 표. 그쪽은 이미 기운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증거 없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트럼프 판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표를 도둑 맞았다. 영킴 후보 같은 경우는 시스네로스 그 캠페인 그 관계자가 그 투표용지에 손을 댔다던가 그런데 그 선거관리국에서 그 대변인이 얘기하기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영킴 후보가 트위터를 통해서도 모든 투표가 이 퍼센테이지에 맞게 가야지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 끝까지 뭐 지켜보겠다. 부정 투표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트위터에 쓴 것도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일반 그 투표소에서 투표한 것을 개표하는 것과 우편 투표 잠정 투표는 그 임시 투표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릅니다. 좀 형태가 달라요. 그런 내용을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쭉 보도를 하고 있는데 122표 리드하고 있군요. 또 캘리포니아의 선거의 어떤 그 패턴이 있잖아요. 다른 그 지역마다 다 이번에 공통적인 패턴은 라티노 유권자들이 뭐 배는 늘어났다는 투표에 참여한 사람이 그 정도니까 대단한 거죠.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의 패턴은 항상 민주당은 좀 마지막에 나가요. 그 투표를 보내더라도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공화당은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나이가 많이 든 화이트 홈 오너들이 많습니다. 특히 오렌지 카운티 쪽에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그 영킴 후보도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앞서가도 LA 카운티에서는 이제 시스네로스 후보가 앞서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화당은 나이가 든 화이트 홈 오너들이 우편 투표를 해도 미리 하는데 민주당은 좀 젊은 사람이 많으니까 나중에 하고 또 유권자 등록 처음 한 사람도 나중에 하고 등등으로 인해서 이게 그 추가 개표가 될수록 민주당에게 유리한 게 이번 케이스뿐만이 아니라 늘 그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관련해서 이 선거국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승리자는 분명하게 승리를 해야지 된다. 당연한 얘기죠. 아직도 표가 많이 남아있다는 표현을 tens of thousands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쯤 되면은 이제 뭐 가능성을 다 두고는 봅니다만은 누구든지 뭐 영킴 후보가 아니라 어떤 후보라도 만약에 질 수도 있는 케이스잖아요. 진다면은 결과를 조금 마찰 없이 받아들이고 다음 준비를 하는 것 아니면은 마지막에 일단의 쉼표를 찍을 때의 인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특히 선거 과정에 대해서 합법적인 선거 개표 과정을 믿지 않고 뭔가를 증거가 없이 지금 영킴 후보와 미미 월터스 후보가 증거 없이 부정선거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LA 타임스는 보도를 하는데 그런 것이 유권자에게 딱 박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굉장히 본인의 위치를 스스로 취약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때는 증거를 가지고 하면은 아주 좋은 것이고요. 증거를 가지고 끝까지 싸우는 것은 그런 것이 조금 걱정되고요. 일반인들은 어제 제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이게 만약에 투표 격차가 너무 작으면 재검표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재검표되는 과정에서도 라티노와 코리안 커뮤니티잖아요. 서로 어느 때보다도 잘 지내야지 되는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참 예민하다, 조심해야지 되겠다. 일반인들은 지금 이런 걱정들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데일리 콜러라는 매체를 저는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너무 극단적이고 해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데일리 콜러와 인터뷰를 했는데 당연히 극단적인 보수니까 인터뷰를 했죠. 지금 플로리다주 등에서 개표를 재검표 플로리다주도 재검표죠. 재검표를 하거나 이렇게 이제 추가 검표할 때마다 왜 그럼 민주당이 많이 나오느냐 하면서 플로리다주의 특정한 선거 담당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재난이다. 그 사람은. 그리고 항상 트럼프 대통령이 재난이다. 공화당이 공격하는 정치인이나 어떤 사람은 여성이에요.
정치인 낸시 펠로시도 여자죠. 힐러리 클린턴도 여자죠. 뭐 다 그런 식입니다. 이 선거 담당자도 여성인데 재난이다. 아주 나쁜 방향으로 성과 있게 일을 하고 있어 하면서 대통령이 이 공화당이 이제 진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곳은 투표할 자격도 없는 사람, 말하자면 그 불법 그 거주자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동차에 가서 셔츠도 갈아입고 아니면 어떤 경우는 모자만 갈아 쓰고 또 가서 또 투표하고 또 투표하고 투표장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그런다. 그래도 아무도 상관 안 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 민주당을 찍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증거 없이 하면서 대통령이 데일리 콜러와 인터뷰에서 여러분이 그로서리 마켓에 가서 박스 오브 시리얼 박스를 살 때도 이 유권자 아이디를 내보여야지 됩니다. 그렇습니까? 미국의 50개 주에 그런 그로서리 스토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 개월 전에 대통령이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물건을 살 때 아이디를 내보여야지 된다. 술, 담배 말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문제도 하도 그 사실과 다른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적당히 그냥 별로 크지도 않다. 이 정도는 굉장히 큰 문제인데 사실은 넘어갔는데 대통령이 부자니까 뭐 그로서리 스토어를 언제 가봤겠어 하고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그때 그랬으니까 알았을 것 아니에요. 알고 잊은 건지 모르지만 그로서리 마켓에 가서 시리얼 박스 한 개를 살 때도 유권자 아이디를 내셔널 유권자 아이디를 보러스 아이디를 내보여야지 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잖아요. 하니까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이 영킴 후보와 미미 월터스 현 의원의 이 민주당 공격 주장을 이렇게 엮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래저래 이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득을 보지는 않고 있어요. 공화당 하원 그 의원이나 하원 의원 후보들은요. 또 대통령이 선거 다음 날 백악관에서 아주 점잖게 얘기를 할 때 유타주의 미아 러브라는 그 하원 의원이 떨어졌는데 그게 좋다는 식으로 해요. 왜냐하면 이름이 미아 러브거든요. 라스트 네임이 러브인데 흑인계예요. 미아 러브가 gave me no love. 나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지 않았다. And she lost. 그래서 그리고 졌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다시 개표해 보니까 미아 러브가 873표 민주당 후보에게 앞서가서 굉장히 그 조심스러운 낙관 이 정도 얘기를 해야 되겠죠. 조심스러운 낙관으로 당선됐을지도 모르고요.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는 일부에 대해서는 사인이 다르다 하고 이제 뒤로 내쳤던 그런 그 투표용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3시에 마감인데 토요일까지 연장 개표할 수 있도록 연장을 했다는 얘기 나오고요. 지금 공화당이 주지사와 상원의원 다 앞서가고 있는데 0.15%, 뭐 0.4%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 지금 뭐 재검표 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한 일 가운데 하나가 초당적인 법안. 하원에서는 올해 초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내용은 오바마 시절에 많이 하려고 애를 썼던 것이기도 해요. 감옥이나 선거법, 아니 선거가 아니라 센턴스요. 선고법을 개혁한다는 그런 안인데 이제 상원에서도 통과되면은 나 지지하겠다는 건데 비폭력적인 범죄자도 너무 오래 감옥에 가두고 뭐 캘리포니아는 뭐 전에 삼진법 같은 거 있었잖아요. 뭐 작은 거라도 피자 하나만 훔쳐도 세 번째면은 평생 살아야지 되는 이런 종신형을 25년으로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요. 연방 그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완전히 바뀐 건데 선거 캠페인 할 때는 얼마나 그 법과 질서를 강조하면서 1980년대의 law and order 그를 강조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달라졌어요. 사위가 굉장히 그 대통령에게 많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얘기를 했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 마약 딜러를 총 쏴서 살해해야지 된다던가 하는 그 필리핀의 그 로드리고 그 두테르테 대통령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의 말에 지지하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사위 아버지가 몇 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죠. 당연히 탈세를 했고 그리고
그 탈세한 부분에 대해서 연방 소환을 받았으니까 가서 증언을 하고 하니까 여동생으로 알고 있는데 여동생에게 저주를 퍼붓고 여동생의 남편을 이제 그 유인을 해서 어떤 그 매춘부와 잠을 자게 하고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비디오로 몰래 촬영을 해서 여동생에게 주고 협박하고 증언하지 말아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이래저래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 사위 자레드 쿠시너의 아버지가 그런 것을 겪었기 때문에 자레드 쿠시너가 이 감옥살이 하는 것과 선고하는 것을 낮춰야지 된다 하고 강하게 지지를 해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그 얘기했고 그리고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결국은 한 사람 해고시켰네요.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의 부보좌관 역시 여성입니다. 미라 리카르델. 그동안 뭐 여러 번 서로 부딪혔는데 이 사람은 국방장관과도 부딪혔어요. 그 제임스 마티스가 사람을 고용하려고 하면 막고 이유 자체가 오바마 때 사람이다 해서요. 그리고 비서실장과도 부딪히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아프리카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혼자 갔잖아요. 퍼스트 레이디로서 갔을 때 그 멜라니아 여사의 스텝과 싸우고 뭐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멜라니아 여사가 어제 그제였었죠. 그런 일이 없는데 퍼스트 레이디 공보국장인가가 이 사람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일할 자격이 없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해고한다고 했는데 또 그런데도 어제 출근을 해서 깜짝 놀랐었는데 결국은 해고됐습니다. 이런 일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도 이제는 백악관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런 일들에 조금씩 영향을 미치게 되네요. 잠시 뒤에 북한 관련 아주 중요한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며칠 전에 그 뉴욕타임스에서 보도한 히든 베이스라고 했고 그리고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는 신고하지 않은 그런 베이스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특히 이제 단거리 이런 것을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매체에서는 그 전략문제연구소가 일본의 자금을 많이 받는다던가 아니면 그 위성 사진 자체가 3월 달에 정상회담 한미 북미 정상회담 전에 한 것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하고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전략문제연구소에서 그리고 빅터 차 교수를 완전히 무슨 사형이라는 벌이 있으면 사형 선고라도 할 듯이 비난을 많이 하는데 빅터 차 위에 보고서 작성 책임자 북한 문제 전문가예요. 조셉 버뮤데즈 박사가 포린 팔러시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도 또 뉴욕타임즈가 과장을 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전문가도 얘기를 합니다. 북한은 1960년대 이후 계속 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서 위장, 속임수, 기만을 계속 해와서 새로운 것은 아닌데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중요한 것이 이렇게 뒤에서만 얘기되던 것이 앞에 일반 사람들까지 알려진 것.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이만큼 아니까 대통령도 신중하게 북한 문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해라 하는 그런 문제죠. 이게 지금 길어져서 제가 대강만 전해드리고 다음에 또 시간이 있을 때 합쳐서 다른 것과 같이 전해드려야지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북한도 다른 나라의 탄도미사일 경우를 공부를 했다면 교훈을 얻었을 거다. 아랍 이스라엘 전쟁에서 이란 이라크전 등등에서 미국이 어떻게 스커드 작전을 펼쳤는가를 배웠을 것. 배웠기 때문에 그 교훈에서 또 다른 면을 또 북한도 알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김정은은 빨리 했는가? 적절한 사람을 적절한 곳에 배치를 해서 상을 줘가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하지 못한 것을 했다는 얘기를 했고요. 세계를 잘 이해하고 있고 젊은이니까 김정은 위원장만 하더라도 그리고 그 터널 안을 우리가 볼 수 없고 의도를 이해하기 힘들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자료가 후지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이요. 어떻게 이것을 취합했는가를 자세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과 인터뷰, 특히 탈북자와의 인터뷰는 소득이 별로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등등 연대순으로 기밀정보 등등해서 얘기를 하고요.
이보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것이 그 애틀란틱 카운슬에서 이 전문가예요. 그 타드 로젠브럼 씨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 알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 말 맞다나 새로운 뉴스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인 그 함축성이 있는 게 미국이 북한과 협상할 때 이 정도로 일반인들에게도 알려지면은 또 오픈 소스로 갖고 만든 것이고 그러면 훨씬 이 더 단단한 북한과 미국 사이에 핵 협상이 핵 협상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 전략이 뭐냐, 전략이 별로 없는 것 같지 않느냐 하고 또 뭔가가 잘못될 때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마찰이 있을 수도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속도가 미국에서 너무 빠르다고 보니까요. 북한과의 관계가. 그래서 미국이 압박하기 힘들다고 하니까 북한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해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이 북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면 미국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 문제 없다. 지금 평화롭다. 영원히 뭐 별로 할 것도 없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러면 그 북한 핵 문제를 더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일반인에게 알려짐으로 인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도 더 세련돼지고 한국에 대해서도 나중에 감정적으로 일 처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이 전략문제연구소의 이 같은 발표나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의미가 있다고 보면 좋겠다는 또 다른 전문가의 얘기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나오네요. 그 CNN 기자 출입증 박탈한 것에 대해서 CNN이 대통령 백악관 대변인 등등 그 고소를 했고 거기에 대한 1차 판결 나온다고 했는데 팍스가 CNN을 지지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AP통신, 블룸버그, 내셔널 그 프레스클럽, 기자클럽, NBC, 뉴욕타임스, 폴리티코, USA 투데이, 워싱턴 포스트 전부 월스트리트저널은 아직 안 했네요. LA 타임스도 안 보이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아직 여러 가지 내용들은 나오지 않고 있고 캘리포니아주 산불로 사망자 지금 56분으로 늘어났습니다. 35% 캠프파이어 잡혔고 이쪽 울시는 52% 불길 잡혔습니다. 85세에서부터 94세 되시는 분 인구 붐이 일어난대요. 2034년이 되면 65세 이상이 18살 미만보다 많다고 하거든요. 장수가 되면은 이게 건강은 어떻게 되고 주택 문제는 어떻게 되고 65세 이상 되면은 일단 20년 이상 살고 30년 이상 사실 확률도 많다고 하잖아요. 어디서 사나 누가 케어하나 그것이 문제로다. 강혜신이었습니다.